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안성 스타필드 주변 부동산 투자 가치라든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 스타필드 위치를 한번 볼 건데요. 안성 스타필드는 고양과 하남에 이어 안성에 들어서는 스타필드입니다. 이 스타필드는 복합 쇼핑몰 그리고 여가와 생활 편의시설들이 같이 들어있는 대형 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필드에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스타필드에서 보내고 나오셔도 될 정도로 그 안에 들어있는 점포와 생활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스타필드 주변은 지가가 상승하는 영향이 있었고 그 영향이 안성 스타필드에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타필드 먼저 위치를 볼 텐데요. 스타필드는 평택과 안성 그 경계 지점에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위치가 스타필드 위치인데 길 건너면 평택, 또 길을 건너면 안성 이런 그 행정구역에 딱 걸쳐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로 들어가고 길을 건너면 평택시 용이동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지역은 과연 이 스타필드로 인해서 진사리에 있는 아파트들과 용이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시세 반영을 받을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가구라든가 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대략 어디쯤인지 보셨나요? 바로 안성 IC를 나오자마자 바로 좌측편에 있는 게 스타필드입니다. 이 개점은 2020년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2020년도 8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달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사가 조금씩 연기되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예정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정이기 때문에 몇 월에 한다라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스타필드가 내년에, 올해가 19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거는 평택시청에서 스타필드를 검색하시면 보시면 안성 스타필드 건립 바로 알기라는 자료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근에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뭐 하는데 이제 평택시 38번 국도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평택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뭐 그런 내용이고, 원래 스타필드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돼가지고 발생하는 교통 체증이 아니냐 했는데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명하는 거예요. 교통량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협의 본 내용은 안성 IC에서 스타필드로 바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 하나 내는데 그거를 이제 스타필드 측에서 공사비를 부담한다. 보면 이제 평택시가 이제 계속 민원 들어왔던 거를 해명하는 자료거든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물론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반경 뭐 500m, 1km 안에 있는 애지간한 상권은 다 죽을 거라는 거죠. 스타필드 안에 먹거리, 쇼핑, 휴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미세먼지가 안 좋거나 뭐 날씨가 좋거나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스타필드로 다들 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생활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 정말 맛집이 아닌 이런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죽거나 또 옷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죽을 확률이 높죠.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저 같아도 아이가 있고 해서 거의 뭐 평일이건 주말이건 시간 날 때마다 아마 스타필드를 이용할 것 같아요. 안성 스타필드가 개점을 하면. 그런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안들을 마련했다. 예, 뭐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성 스타필드 평택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뭐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안성 스타필드가 복합시설 개발 사업에서 면적이 약 6만 1,600평, 개발 면적이 4만 5,900평. 어마어마하죠. 제가 듣기로는 하남과 고양을 합친 것만큼보다도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정확한 자료는 찾아봐야 되지만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도 7월 착공 및 오픈 예정이었는데 7월보다는 연기된 것 같아요. 예, 예정이기 때문에 늘 공사는 예정이면은 이제 좀 변동이 생기죠. 그 다음 보실 거는 이제 스타필드 홈페이지예요. 스타필드 홈페이지에 보면 하남, 고양, 뭐 코엑스몰 그리고 스타필드 시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가 나뉘어져 있는데 하남과 고양은 뭐 대부분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지역에 대표하는 쇼핑몰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고 지금 거의 5천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성 홈페이지에서 스타필드를 검색하시면 안성 평택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로 확충이라는 자료가 나와요. 1년에 5천만 명 정도 방문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평일보다는 특히나 주말에 상습 정체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 IC 주변은. 사업 기간을 한번 보시면 2021년도, 2025년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업 기간을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국토교통부랑 협의해가지고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반영에 요청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추진계획. 예, 요청한 거예요. 그 확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이거를 확장할 거예요. 확장 안 하면은 교통량 감당이 안 될 겁니다. 20년 6월, 올 6월에 국토교통부에 이거를 이제 건의하고 고시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평택, 안성, 부발, 국가철도 적기 추진 준비해서 이제 공약 사업 중에 평택, 안성, 부발 연결하는 이 철도 산업이 또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게도 자꾸 이렇게 철도 산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공약 사업, 그러니까 안성시장이 이제 공약했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 철도가 스타필드 앞에 이제 생기는 역이 생긴다면 그 파급력은 대단하겠죠. 대단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이거는 공약 사항이고 건의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나올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성시는 철도가 없습니다. 안성시는 고속도로 말고는 철도가 없어요. 굉장히 아마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텐데, 이게 된다고 해도 과연 그 역이 생기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가늠이 안 돼요.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게 뭐 부동산 그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도 지금 안성시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아직 뭐 확정된 게 없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상습 정체 구간 38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것도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38번 국도가 꽉 막힐 게 뻔하니 우회도로를 개통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로 하느냐 보면 이 밑에 이제 지도가 나오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스타필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스타필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안성 IC에서 아까 이제 나가는 도로는 신세계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낸다고 보셨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빨간 선들이 우회도로인데, 지금 스타필드 밑으로 해가지고 이쪽 도로로 만나는 도로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스타필드 정면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다 안성시인데,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회 도로를 내겠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 도로가 추진 중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른 시간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업 기간이 21년도부터 27년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27년도까지면 좀 늦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27년도까지 지금 사업 기간을 잡아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실 거는 이제 하남과 고양 스타필드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가보신 분들이 평택이나 뭐 이 주변에는 더 많으실 걸로 이제 생각되고, 가보신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스타필드를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후기들이 나와요. 보시면 안에 뭐 이런 그 스파라던가 뭐 놀이시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뭐 주차시설도 뭐 잘 돼 있고, 또 뭐 스타필드에 한번 들어가면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냥 데이트도 하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를 뭐 음식도 먹고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스타필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쿠아필드라든가 뭐 이런 게
평택에도 다 들어옵니다. 오히려 그 고양과 하남보다도 더 크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써 주변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평택에 거주도 하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면 과연 이런 몰세권, 흔히 우리가 이거를 몰세권이라고 하거든요. 몰세권 주변에 투자해가지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스타필드 효과, 주변 집값 올랐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의문형으로 나오는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스타필드 주변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게요. 지금 스타필드 하남 인근에 IS 동서가 짓고 있는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의 경우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270만원대로 책정됐다. 8층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3억 9,100만원이었지만 현재 8에서 1억 2,500만원이 웃돈이 붙었다. 고양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양시 덕양구 스타필드 고양 인근에 위치한 삼성 호반 베르디움 22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5억 2천에서 5억 6천에 거래가 되고 있고 1년 새 2천만원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뭐 당시에 삼성 2차 아이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6억 4,500만원 선으로 분양가 3억 9,9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가량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뭐 한 1, 2억 정도는 그냥 오른 걸로 이렇게 지금 이분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다른 또 이제 조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거는 또 반대되는 기사죠. 스타필드 열면 뜬다더니 삼성지구의 한숨,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되는 거를 18년도 4월 달에 이제 올린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삼성지구 아파트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 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11월에 3억 9,880만 원에 이제 분양을 한 거죠. 오픈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한 1억 정도 올랐죠. 그 후에도 지금 계속 가격이 올랐고요. 삼성 계룡 리슈빌 15단지 84제곱미터, 삼성 호반 베르디움 22단지 84제곱미터를 이제 표본으로 작성하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가격 추이 해가지고 요 밑에 보면 12년도 3억 후반이었던 가격이 작년 4월에는 5억 9천만 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스타필드 고양 개장 후 올 3월에는 5억 1,400만 원에 팔렸다. 삼성 2차 아이파크 84제곱미터는 작년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올해는 최고 실거래가가 6억 원에 불과하다. 이게 내려간 건가요? 저는 이게 지금 기사가 어떤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타필드 열면 뜬다더니 삼성지구 한숨, 이게 한숨 실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숨. 예. 이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4억이었던 게 6억에 거래되다가 뭐 한 몇천만 원 빠졌다. 예. 이게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간 건지 저는 약간, 예. 일단은 최고점에서는 내려온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평택은 최고점인가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지구 주변에 원흥지구나 지축지구 등으로 뭐 수요가 분산돼 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빠졌다. 교통 호재만화 저가 메리트 부각될 수도 있다. 향후에. 예, 여기서도 이제 한 발 물러서죠. 가격이 내렸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뭐 2억 올랐는데 2천만 원 빠지면 좀 애매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또 마무리하고 계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저널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건데, 칼럼처럼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남이 23.4%, 과천 성남 20% 이상 뭐 해가지고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됐느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뭐 꼭 스타필드인가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도 뭐 이렇게 이분도 좀 꼼꼼하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필드 사업 추진 예정지에 보면 여기 이제 경기 안성이 나오죠. 나머지 서울 마곡, 뭐 창원, 청주, 울산, 네, 안성이 2번 나오네요. 경기 안성 또 안성 이런 식으로. 여기 마지막 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네, 보시면 지금 당장 스타필드 효과만 믿고 투자하기는 시기상조.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이라면 주변 배후지와 인프라, 정부 계획 등 스타필드 외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렇게 써놨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입니다. 시기상조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런 내용을 이제 함축해서 표현한 거죠. 여기에 뭐 약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함축해서 마지막에 저렇게 써놨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고 파악한 바로는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필드가 개점을 하면 주변에 뭐 새로운 단지가 생긴다거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
약간 조정받을 수는 있는데 스타필드 주변 아파트들은 그 조정폭이 낮다는 거예요. 다른 기사들에서 본 것처럼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 부동산 시세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투자를 하되 지금이 고점인지 이게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내년에가 고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스타필드가 들어오기 전과 스타필드가 들어온 후에는 분명히 지가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파트건 토지건 어떤 거가 됐건 간에 분명히 스타필드가 있음으로써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하락 쪽이 아니고 상승 쪽으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평택시 주변, 이 스타필드 주변에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보로 1km 직선 거리가 이제 도보 한 14분 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호 기다리고 뭐 하면은 한 30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1km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쓰임새로든 간에 쓰이기 위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용이 반도 유보라라든가 뭐 푸르지오 1, 2차, 그리고 이편한 세상, 그리고 공도에는 스윗다톰, 삼성, 공도 우림, 주운 청설까지 걸치는 이런 아파트들이 영향을 좀 받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자료들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이 고점 같진 않아요. 평택은. 안성도 그렇고 지금이 고점 같진 않고, 스타필드가 내년에 입점을 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개점을 하면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안성 스타필드 주변 부동산 투자 가치,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스타필드가 안성에 들어옴으로써 분명히 그 주변 부동산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필드 주변에 부동산이나 아파트, 기타 다른 것들을 투자하셔야 된다면 좀 더 스타필드에서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먼저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스타필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 개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보시길 바라고, 스타필드가 내년에 개점을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안성 스타필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참치였습니다.